포스트 AI 시대 휴머니티 경영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제가 만든 모델인데요. 외국의 유수한 학회지에 발표한 그런 논문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모델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휴머니티 매니지먼트의 핵심 가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라이프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오늘날 시대가 휴먼과 머신과 네이처, 인간과 기계와 소위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슈가 뭐냐면 이 세 가지입니다. 윤리 문제, 기후 위기 문제, 그다음에 넷제로를 어떻게 실현할까라는 문제로 규결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가치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라이프가 있습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위기 문제에서 친환경적으로 경영을 한다는 거에 접근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된다? 생명에 둬야 된다. 우리가 인간과 기계 사이에 당면하는 정체성의 문제에서 AI 윤리 문제가 심각하게 충돌이 되고 있는데 이 AI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과 방향성을 어디에 둬야 된다? 생명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어떤 그 기준을 맞춰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런 경영을 하는가에 대한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자. 그런 의미에서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넷제로를 실현하고자 해요. 다시 말하면 탄소를 줄이고 탄소 중립, 탄소 제로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탄소를 제로화하는데 사실은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여러 가지 기계장치 또는 산업,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원료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효율성으로만 따지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이거는 비효율적이잖아요.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비용이 높은 걸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 하는가? 그 목적을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놓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다. 그래서 목적 지향적으로 간다는 것이 이 휴머니티 경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인간과 기계와의 윤리 문제가 대두하여서 나타나는 ethical management, 윤리 경영이 자연스럽게 휴머니티 경영에서 추구해야 될 첫 번째 꼭지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인간과 자연과의 문제에서 발생한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environmental management, 환경 경영이라는 꼭지가 하나 도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와 자연과의 사이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technical management, 기술 경영이라는 꼭지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휴머니티 매니지먼트에서는 세 가지 경영을 중요한 축으로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윤리 경영, 두 번째가 환경 경영, 세 번째가 기술 경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이 경영의 환경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써놓은 것처럼 테크니컬 이노베이션입니다. 기술 혁신입니다. 기술 혁신이 지금 기계 문제, 환경 문제,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베이직한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혁신의 이와 같은 것들도 왜 하냐? 기술 혁신을 왜 하냐? 목적이 뭐냐?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기술 혁신도 넷제로를 실현하는 의미에서 기후 위기를 회복하는 의미에서 또 AI 윤리 문제를 회복하는 의미에서의 기술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요. 이것들은 다 모아져서 어디로 가야 된다? 생명으로 가야 돼요. 이 모델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것을 미션이라 그러고요.
미션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것을 매니지먼트 레벨이라고 그러고요. 매니지먼트 레벨.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가 여기 경영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implementation. 실행이에요. 이 바깥에 있는 원입니다. 그래서 이 실행으로서 ESG나 Agile Culture, 소위 Agile 조직 문화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에코시스템 매니지먼트, 생태계 경영, Human Right, 인권, Stakeholder Capitalism,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소위 예전에 산업경제 시대는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였다면 이제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자본주의. 그리고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죠. Resilience. 그 다음에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개인정보 보호. 그 다음에 Design Thinking, 그냥 말 그대로 디자인 싱킹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디자인 싱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금 얘기하고 있는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말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오늘날 시대죠. 이와 같은 실행 전략들이 결국 이것도 다 어디로 가야 된다? 이것도 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왜 디자인 싱킹을 하며, 왜 퍼스널 프로텍션을 하며, 왜 리질리언스를 하며, 왜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으로 가야 되며, 왜 인권을 존중해야 되며, 왜 생태계 경영을 해야 되며, 왜 ESG 경영을 해야 되냐? 목적이 뭐냐?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분명히 가집시다라는 것이 휴머니티 매니지먼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잘 좀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데 ethical management나 environmental management나 technological management, 소위 윤리 경영, 환경 경영, 기술 경영이 지향하는 꼭지점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머니티 경영에서 얘기하는 비즈니스의 기업 경영의 지향점과 방향성이 어디에 있냐? 생명이다. 이거죠. 생명이죠. 그래서 인간과 기계 사이의 윤리 경영, 인간과 환경 사이의 환경 경영, 기계와 환경 사이의 기술 경영의 통합을 통하여 생명 지향적인 생명 가치 중심의 경영으로 나가야 된다. 앞으로 우리의 방향은 이거다. 라고 휴머니티 경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세 가지 이 관점에서 휴머니티 경영에서 지금 이 휴먼 아이덴티티, 공동체 또는 지구, 그 다음에 생태계, 시스템, 넷제로 이런 것들로 추구해야 될 최종 목표는 라이프 생명인데 윤리 경영과 기술 경영이 합해지는 이 측면, 이거는 인간 존재와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영이 이런 관점으로 포커싱이 돼야 되고요. 단지 물건만 만들어내면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다음에 윤리 경영과 환경 경영이 통합되는 이 시점에서는 결국은 공동체입니다. 지구를 살려야죠.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인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가 제품을 마구제부로 막 만들어낸다면 이 달성은 묘연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냐면 돈만 벌면 된다라는 식의 접근이 곤란하다는 거죠. 나만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뭘 가져야 된다? 생명지향적인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윤리경영과 환경경영을 통합하여서 지구 공동체의 문제를 기업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경영활동, 제품들을 통하여 공헌할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술경영과 환경경영 이 두 가지에서는 역시 에코시스템과 넷제로를 통하여 획기적인 그런 환경 문제에 접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국 이것은 기술 경영의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경영이 실현 가능하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휴머니티 경영의 목표와 실행은 한마디로 생명
생명경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경제의 논리가 생명경제예요. 자, 그래서 산업시대 경영의 핵심 가치인 효율, 결과, 성과 중심의 경영 논리가 산업시대의 경영 논리였다면 생명경제 전환 시대의 경영 논리는 공동체성 가치를 실현하는 이익경제 그리고 과정 중심의 경영 논리입니다. 산업시대에는 결과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정이 중요한 경영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과정상에서 윤리경영, 기술경영, 환경경영이 잘 통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만들어졌든지 상관없이 결과물만 잘 나오면 된다라는 접근은 이제 통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산업경제 시대의 경영 논리, 소위 경쟁 우위라는 측면이 오늘날은 물론이고 앞으로 미래 경영에서 제가 얘기하고는 휴머니티 경영에서의 논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 과도기상에 있는 우리의 경영의 현장은 그와 같은 면에서 방향 전환의 모색을 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점에 도래해 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무연한 얘기인데 지금 당장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대가 어느 날 갑자기 왔을 때 이 가치에 적합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들은 시장에서 팔리지 않게 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법률적인 어떤 그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에서 판매되지 못하게 하는 시점이 갑자기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16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선언돼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다 좋은 얘기야. 근데 이게 사실은 묘연한 얘기야.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라는 측면이 한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분명히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린 다 도태한다. 라는 두 가지 의견이 팽배했었어요. 근데 보세요. 2016년이었죠? 그리고 불과 몇 년 지났나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경제를 얘기할 때 그게 아직 언제 실현할지 몰라. 라는 시점으로 지금 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디지털 경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고요. 마찬가지 논리로. 우리가 지금 이 기후 문제나 기계와 인간 사이의 정체성 문제가 아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릴 정도로 또 계속 빠르게 우리의 문제들이 드러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생명 중심의 경영 시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와 같은 관점에서 조금씩 우리의 프로세스를 생명 중심의 경영 관점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결과 지향적인 경영 논리로부터 벗어나서 과정지향적인 어떻게 과정이 선할 수 있을까라는 걸로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경제 전환 시대의 휴머니티 경영에서의 이 목표 지향점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right thing to do, 옳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가 옳은 일이라고 평가받아야 돼요. 어떤 게 옳은 일인가요? 물건 잘 만드는 것만? 그것도 옳은 일이지만 그게 옳은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과 기계 사이에 정체성의 혼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인간과 환경 사이에 기후의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right thing, 옳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good for business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가 그런 면에서 선해야 합니다. 선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profit, 이윤도 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윤의 창출 과정이 선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돈 벌어서 그 벌은 돈으로 사회에 조금 기부하면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과정 자체가 프로핏을 만드는 이윤을 추구하는 우리 기업의 경영의 과정 자체가 선해야 합니다. 이것이 휴머니티 경영이 추구하는 경영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휴머니티 경영에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이 아주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 당면한 기후 문제와 소위 인간 정체성 생존의 문제를 동시에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나가야 될 경영의 방향, 그리고 미래로 가야 될 경영의 방향, 그런 의미에서의 휴머니티 경영의 목표, 그리고 그 실행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